안녕하세요, 월풀입니다. 오늘은 명왕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두울 명자입니다. 이거 한자 좀 어려워서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영어로는 플루토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이름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명왕성 어디에 있나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없네요. 네, 명왕성은 여기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작게 보이네요. 네, 옛날에는 요 뒤에 딱 그렸다가 지금은 지구의 위성이 아니구나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외행성 작은 그냥 또 다른 궤도의 별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구의 위성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 그림을 있었어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플루토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요 위치에서 좀 격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명왕성은 그 크로노스의 세 아들 중에 한 명 하데스에 해당이 됩니다. 죽음 또는 지하 세계의 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요. 하데스는 그리스어로 죽음의 신인 거고 로마식으로는 플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데스, 제가 플루토 이렇게 얘기해도 두 개는 같은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라에 따라서 이제 이름은 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하데스와 플루토는 같다. 그리고 다 죽음의 어떤 지하 세계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데스에 대한 얘기는 그 기독교에도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이제 스올, 시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서 예수님 이후 이제 로마 시대로 나오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도 10번 정도 나오는데 하데스 네가 가면은 하데스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하데스는 죽으면 가는 곳으로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이름이 이제 유명한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데스의 위치 확인하고 하죠. 예, 이렇게 가장 지구에서 먼, 원래는 여기 있었으니까 가장 지구에서 먼 별로 멀리 떨어져서 잘 어둡고 안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정의가 죽으면 가는 곳을 관장하는 게 하데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죽으면 남는 건 뭘까요? 예, 그건 재산입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아주 많은 돈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 보면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게 이제 막 지하 동굴, 지하 이런 데로 딱 내려가면 죽은 무덤이나 이런 데 내려가면 여기 항상 금은 보화가 가득했죠. 진시황 무덤처럼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데스의 어떤 그 이미지에서 나온 겁니다. 하데스가 재물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온갖 재물들, 금은 보화,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남자도 그렇지만 이런 장신구들은 반짝거리는 것들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마로 오면 하데스가 플루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플루토는 재물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플루토크라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대답해 보시죠. 맞습니다. 금권주의.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는 정치를 갖다가 플루토크라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플루트, 하데스가 돈이만 죽으면 사람들이 다 남기고 간 금이발부터 각종 재산들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구 지하 자원이 사실 다 굉장히 리튬부터 시작해서 히토리부터 시작해갖고 다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플루토 하면 사실 이게 생각났었어요. 디즈니 만화에 보면 이런 플루토라고 강아지 나오는데 그렇게 귀엽게 생각했었는데 그리스 신화를 알고 나서는 조금 더 대단한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플루토가 이제 하데스로서 여기 3대 그리스 천왕 중에 있었는데 근데 요 과거 이제 3대 이 올림포스 천왕 중에 제우스가 정치가로서 역할을 잘한 얘기가 하데스가 연관이 돼 있어서 그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제일 이제 올림포스 대표 주신이었죠. 메이저 신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하데스도 힘이 셌고 포세이돈도 힘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이 세 권력 중에 자기한테 권력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똑똑했어요. 권모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세이돈 너무 세고 하니까 하데스를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세이돈이 제우스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자만 보면 껄떡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도 많이 낳는데 이 제우스가 껄떡댔던 것 중에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는 데메테르가 있었어요. 데메테르랑 여차저차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게 이제 데메테르고요. 데메테르는 그 참고로 아틀라스 달로 그 이제 곡식의 신입니다. 엄마 가이아를 본따서 이렇게 지상의 대지의 여신이고요. 근데 이 이쁜 여신을 갖다가 제우스가 이렇게 관계를 해서 낳은 딸이 페르세포네라는 또 아주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이쁜 딸을 정치에 좀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도 참 고약하죠. 근데 옛날의 정치에는 보면 딸 이용하는 건 굉장히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 남자에 대한 좀 혐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우스한테 약간 당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뭐 포세이돈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좀 싫어하고, 데미테르 되게 착한 편이에요. 뭐 헤라한테도 되게 막 좀 질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거 상관 않고 자기는 내 할 일만 해야지 해서 지상에 곡식을 잘 가꿔서 사람들이 곡식이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신이었어요. 그리고 딸도 애지중지해서 딸을 항상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딸을 그 제우스가 엄마로부터 살짝 떼어놉니다. 뭐 핑계를 대서 엄마로 하여금 그 태양 쪽으로 가게, 우주로 가 있게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딸이 혼자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참고로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데메테르가 아까 대지의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데메테르를 쓰는데 요게 로마로 오면 케레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세레스라고 부릅니다. 세레스에서 나온 게 세레얼 해서 시리얼. 예. 시리얼이 이렇게 요 곡물들을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데메테르, 시리얼, 세레스 다 같은 한통 속의 어원인 겁니다. 이렇게 인간한테 굉장히 유익한 혜택을 주는 데메테르 여신의 딸 페르세포네도 얌전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디 떨어져 있는 동안 혼자서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우스의 이제 그 꾀에 의해서 그 세레스 그 페르세포네가 혼자 있는 그 위치에 하데스 자기 동생도 가게 합니다. 여기서 좀 얼굴이 되게 괴팍하게 이 디즈니가 만화를 그렸어요. 그때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에로스, 사랑의 신, 에로스는 로마식 이름으로 큐피드죠. 이 에로스 큐피드를 딱 보내서 사랑의 화살을 딱 쏘게 합니다. 하데스한테. 하데스가 이 화살 딱 맞고 처음 본 여자는 바로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 그냥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데스는 이 페르세포네를 어떻게 하든 자기 세계로 데려가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세포네를 납치를 해서 지하 세계로 데려가죠.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 조각가 베르니니가 그린 조각품입니다. 로마에 가면 뭐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도 로마에 간 적은 있는데 이걸 직접 박물관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보네요. 예, 하데스 왕관 쓰고 있죠. 지하의 왕이 이쁜 페르세포네. 멋지네요. 이쁘게 생겼네요. 나름. 예, 납치해 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뭐 이탈리아 조각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또 어떤 데서는 그렇지 않고 되게 점잖고 멋있게 아주 멋진 지하 세계의 왕자로서 페르세포네를 이렇게 꼬셔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신화는 썰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페르세포네랑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엄마는 이제 땅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딸이 없어요. 이 엄마한테는 남자한테 뒤고 나서 자기한테 소중한 건 하나뿐인 딸이었는데 그 딸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계속 딸만 찾아 헤매요. 제우스가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지상을 돌보는 대지의 신으로서 돌봐라 그러는데도 나는 딸이 없으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농작물이 안 자라니까 굶어 죽는 거죠. 땅이 피폐해지고, 여기 북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듯이 땅이 황폐해서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게 되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곡물 중에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라난 거에 첫 수확물 중에 일부는 올림포스 신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바쳤었는데 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인간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이제 올림포스 신들인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그 데메테르한테 어떻게 이게 이제 제우스를 이게 곤란해하는 제우스를 좀 재밌게 그린 그림이어서 가져왔는데 어이구 하면서 데메테르한테 아 제발 좀 그만하고 이 일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도 데메테르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 짠 작전이었지만 제우스는 다시 하데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어이 동생 미안하지만 그 내 그 딸 좀 돌려주겠소? 하고 합니다. 근데 하데스도 아주 멍청하진 않았어요. 데메테르를 이 지상으로 그 지하 세계로 불려놓고 데메테르한테 지하 세계에 있는 석류알 열매를 먹게 이렇게 탁 유도를 합니다. 이 석류알 뭐 3알인가 4알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하 세계를 못 벗어난다라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뭐 로마 신화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룰들이 있습니다. 여튼 요걸 페르세포네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어쩌다가 먹었는데 이제 운명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지하 세계 그 하데스는 모든 빛나는 것들의 신이잖아요. 이 보물 때문에 반한 건 아닐까. 그래서 페르세포네도 그 하데스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튼 거죠. 하지만 이제 지상 세계가 다 멸망하니까 이제 서로 나중에는 극적으로 합의를 한 게 뭐였냐면 그래 그러면 잘못하면 이 인류가 지상이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해.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우리 신들이 살아갈 수 있게 3분의 2는 지상에 올라와서 좀 있고 3분의 1은 그래 지하 세계에 매년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서로 공평하잖아. 그래서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와서 3분의 2의 시간은 지상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데메테르가 그때는 엄마를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지상에서 막 있습니다. 데메테르가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온 페르세포네를 만나면 그때부터 이 기분이 좋아서 이 세상도 곡물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은 이렇게 풍성한 대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데메테르가 지하로 들어가면 엄마는 우울증이 도집니다. 이때는 겨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신화가 있었네요. 그래서 명왕성을 의미하는 하데스를 의미하는 플루토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왕성의 명자 어두울 명입니다. 지하는 어둡겠죠. 어두울 명자를 써서 어두움의 왕 명왕성이라고 붙은 거고요. 로마로 오면서 하데스가 플루토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